서울의 낡은 뒷골목. 햇빛조차 깊이 스며들지 못하는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김만덕 노인은 하루를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는 공기 속에서 낡은 자명종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휘황찬란한 빌딩들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그 빛은 노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아득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노인은 가끔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잊혀진 시간과 기억들이 어스름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아침 식사는 늘 그랬듯이 소박했다. 김치 몇 조각과 찬밥. 하지만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톨의 쌀도 귀하게 여기는 듯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허름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섬세하고 정갈했다. 마치 오랜 세월 몸에 밴 어떤 규칙처럼.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절제된 품위가 배어 있었다. 이따금씩 창가에 앉아 쉬던 참새들에게 그는 밥알 몇 톨을 던져주곤 했다. 참새들은 노인의 손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계심 없이 다가와 쪼아 먹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비틀거리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이며 골목을 헤매는 것을 보았다. 녀석의 다리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장 깨끗한 천 조각을 찾아왔다. 그는 차가운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상처를 감쌌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노인에게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는 작은 생명에게도 온정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이었다. 오른손 약지에는 빛이 바래고 흠집투성이인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은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듯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노인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가끔은 왼손목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지곤 했다. 그의 눈빛은 그때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이 작은 흔적들은 노인의 잊혀진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골목의 낡은 반지하 방에 사는 이름 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노인에게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은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도심에 있는 명문 예고에 다니며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노인은 민지가 자신과는 다른 밝고 찬란한 미래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지의 꿈을 위해서라면 노인은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민지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비록 자신은 찬밥에 김치로 때웠지만 민지의 도시락에는 늘 싱싱한 재료로 만든 따뜻한 반찬이 담겼다. 오늘은 민지의 중요한 오디션 날이었다. 노인은 여느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쌌다. 갓 지은 쌀밥에 노릇하게 구운 불고기, 그리고 민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노인의 거친 손은 서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았다. 도시락통에 찰그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한 밥과 고기 냄새가 반지하 방에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듯 했다. 노인은 민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도시락을 싸는 내내 행복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오직 민지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민지에게는 그가 세상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김만덕 노인의 발걸음은 민지가 다니는 예고 교문 앞에서 멈춰 섰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은 노인의 낡은 옷차림과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먼지 묻은 신발을 닦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정리했다. 민지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노인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작은 긴장감이 스쳤다. 아이, 거기 노인장 뭐 하는 거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갑자기 날아든 거친 목소리에 노인은 움찔했다. 교문 옆 경비실에서 덩치 큰 경비원 한 명이 불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노인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했다. 노인은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말했다. 제 손녀딸이 여기 다닙니다. 오늘 오디션이라서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러. 경비원은 노인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손녀, 이 학교의 흥. 거울은 보고 다니나 거짓골을 하고선 어디 감히 명문 학교에 함부로 들어오려 해. 당장 꺼져. 그 순간 교정 안에서 우르르 몰려 나오던 몇몇 학생들이 노인과 경비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중 가장 앞장선 학생은 교내에서 황제라 불리는 이현우였다.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교내 최고 권력자의 아들답게 그는 건방진 태도로 턱을 치켜들었다. 이현우는 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야, 저거 뭐야? 무슨 할아버지가 저렇게 꾸질꾸질해. 여기가 무슨 동네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 봐. 이현우의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노인을 조롱했다. 야, 도시락은 또 뭐야? 저걸 누가 먹는다고 가져왔대. 냄새 봐. 으악, 저런 걸 우리 학교에 들여보내면 안 되지.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몸열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민지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웠다. 그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민지에게만 전해주고 바로 가겠습니다. 닥쳐, 더러운 노망난 영감탱이. 이 학교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라져. 이현우는 역겨운 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갑자기 노인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진 도시락은 그대로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노릇하게 구워진 불고기와 노란 계란말이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먼지와 흙탕물에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그의 눈은 산산조각 난 도시락에 박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늙은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뜨거운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한 노인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순간 억눌렸던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이봐. 멍청한 노인네, 아직도 여기 서 있을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나 가야지. 이현우가 다시 비아냥거렸다. 그들의 조롱과 경비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게 이 도시락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지에 대한 그의 사랑이자 그가 살아온 삶의 전부였다. 그 사랑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낡은 코트 아래 숨겨져 있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잊혀졌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강인함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손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벽이라도 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는 민지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된 잠자던 거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민지의 웃음만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는 싸워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산산조각난 도시락 잔해가 흩뿌려진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김만덕 노인은 민망함과 치욕스러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코트 자락이 힘없이 늘어졌고 거친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가 오디션장으로 향하다가 교문 앞의 소란을 감지하고 달려왔다. 민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이내 슬픔과 분노로 물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과 조롱하는 학생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 민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노인의 품에 안겼고 따뜻한 눈물이 노인의 낡은 코트 자락에 스며들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고 이현우와 그 무리들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감히 우리 할아버지께. 이현우는 민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었다. 어쭈? 저런 거지. 할아버지가 쪽팔리지도 않나 보네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야. 재능만 있으면 뭐해 뒷배경이 저 모양인데. 그때였다. 교정 안쪽에서 묵직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에 군복 차림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3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이 학교에 딸을 보낸 학부모이자 현역 육군 박진철 장군이었다. 그는 학교 행사 참석차 방문했다가 우연히 교문 앞의 소란을 목격했다. 박 장군의 얼굴은 엄숙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사태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멈춰 섰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노인은 민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 순간 노인의 거친 손이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닳고 다른 그의 손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동작은 너무나도 절도 있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이 특정한 신호를 보내는 듯한 혹은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듯한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동작에는 숙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된 힘과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이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박 장군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다시 으스댔다. 이현우는 박 장군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할아버지가 행패를 부려서요. 장군님,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박진철 장군은 이현우의 말을 흘려들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만덕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노인의 낡은 옷차림 아래에서 방금 스쳐 지나간 그 특이한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박 장군은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병사들과 지휘관들을 보아왔다. 노인의 손에서 스쳐 지나간 그 움직임은 일반인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된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과도 같았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노인의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였다. 그는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듯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다.
박 장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초라한 노인에게서 방금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직감은 이 노인이 단순한 빈털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어떤 중요한 비밀이 그의 낡은 겉모습 아래 숨겨져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교장실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박교장 박 장군과는 다른 인물. 이현우 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매수된 인물, 이 황급히 다가왔다. 그는 박 장군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이현우 편을 들었다. 박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학교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교장은 경비원에게 노인을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경비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그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경비원은 왠지 모를 위압감에 움찔하며 손을 멈칫했다. 박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현우는 노인과 민지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저런 노인네는 당장 내쫓아야지. 우리 학교 격에 안 맞아. 이현우의 도발적인 발언과 교장의 굴종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박 장군은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자신의 부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 짧게 속삭였다. 부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자리를 떴다. 박 장군은 자신의 판단이 옳기를 바라며 김만덕 노인의 뒤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초라한 노인에게서 뭔가 거대한 진실이 잠자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학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가적인 차원의 비밀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예감했다. 노인은 민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벗어났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진철 장군은 그 결심의 싹을 알아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제 노인의 잊혀진 과거가 서서히 베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지의 오디션 날짜가 다가올수록 김만덕 노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지난번 학교에서의 치욕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잃었던 투지를 다시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민지에게 더 이상 자신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지의 꿈이 짓밟히는 것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오디션은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웅장한 무대와 객석은 김만덕 노인이 이현우와 그 무리들에게 모욕당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이곳은 민지의 꿈이 펼쳐질 상징적인 격전지이자 노인에게는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결전의 장소였다. 노인은 민지가 평생을 꿈꿔온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방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둠의 그림자는 이미 민지를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현우와 그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민지를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회장은 학교에 막대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재력가였고 그의 권력은 교장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오디션을 망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매수했고 가장 치명적인 계획은 민지의 오디션 곡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도 오디션 직전에 민지가 전혀 연습하지 않은 난해한 곡으로 말이다. 오디션 당일 아침 민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노인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지야,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네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고 오렴.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그는 민지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민지를 지켜보기 위해 대강당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때 노인의 낡은 휴대전화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만덕, 내 손녀의 오디션 곡이 바뀌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내 손녀의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난 널 절대 잊지 않았다. 문자를 읽는 노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흉터가 있는 그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분명 과거의 인물, 즉 그의 오래된 적이었다. 그는 손녀를 위협하는 이현우 무리와 이 회장의 음모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음을 직감했다. 노인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교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교장실 문은 잠겨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훈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건물의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비상통로나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교장실 내부로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움직임은 늙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은밀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건물 안을 헤집고 다녔다. 같은 시각, 박진철 장군은 대강당 객석에 앉아 오디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부관이 그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장군님, 김만덕 노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은 모두 봉인되어 있거나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그를 전설적인 존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의 문양이 어떤 특수부대의 표식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 장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의 직감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김만덕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불안한 듯 주위를 살폈다. 그는 김만덕 노인이 이 모든 위협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노인을 돕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교장실에 침투하여 오디션 관련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그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서류 더미를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는 민지의 오디션 곡이 교체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심사위원 매수와 관련된 서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옛 적의 이름과 관련된 단서도 발견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오디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지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발견한 증거들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림자처럼 교장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지의 꿈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늙은 몸을 이끌고 대강당으로 향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사랑하는 손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최후의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강당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지의 차례가 다가오자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심사위원석에는 이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박 교장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지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박 장군은 객석 한편에서 노인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참가자는 민지 양입니다.
민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익숙하게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가 악보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악보는 그녀가 연습했던 곡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보는 극도로 어려운 현대곡이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발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이현우와 그의 친구들은 객석에서 키득거렸다. 그때였다. 대강당의 낡은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김만덕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낡은 코트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번뜩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대 아래로 빠르게 다가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초라한 노인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이 회장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저 노인네가 또 당장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노인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다. 노인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동작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간결했다. 마치 수십 년간 수련한 무술가처럼. 그는 2 경비원의 팔목을 가볍게 잡아 밀쳤을 뿐인데 그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노인의 움직임은 느려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힘과 기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노인은 무대 아래에서 민지를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괜찮다. 네가 연습한 곡을 연주해라. 이 악보는 거짓이다. 이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저 노망난 영감탱이가 감히 오디션을 방해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노인은 이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오랜 경험에서 오는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은 민지의 오디션 곡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심사위원 매수와 관련된 증거도 포함되어 있다. 대강당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이 회장과 박 교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때 노인이 손에 든 또 다른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이현우 군의 아버지, 이 회장님, 당신은 단순히 오디션을 조작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반역자와 내통한 기록이 여기 있다. 당신은 내게 문자를 보내 민지를 위협하고 나의 과거를 들춰내려 했지. 나는 김만덕이다. 당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오늘 다시 세상에 드러난 김만덕이다. 노인의 외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평범함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한 남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박 장군이 은밀히 조사하고 있던, 노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던 과거의 적, 최 국장이었다. 최 국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노려보았다. 니오, 네가 아직 살아있었단 말인가? 김만덕. 최 국장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떨렸다. 노인은 최 국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숙적을 대하는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바로 그때 박진철 장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부대를 해산하라. 지금 당장 이 학교의 모든 비리와 불법을 조사한다. 그리고 저자 김만덕 장군님께 경례하라. 박 장군의 외침은 대강당을 뒤흔들었다. 김만덕 장군 이라는 호칭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객석은 혼란과 놀라움으로 술렁였다.
박 장군의 부관을 포함한 몇몇 군인들이 신속하게 대강당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최 국장과 이 회장을 체포하려는 듯 다가섰다. 민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을 아끼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영웅이자 거대한 비밀을 품고 살아온 전설적인 존재였다. 노인은 무대 위 민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조작된 악보를 치우고 자신이 연습했던 곡의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렬했다. 그 소리는 대강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노인은 민지의 연주를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 대강당 안의 모든 시선은 민지의 연주와 함께 김만덕 노인에게로 향했다. 그를 비웃던 학생들은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고 심사위원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이 회장과 최 국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김만덕 노인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는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손녀의 꿈까지 지켜냈다. 그가 누구였는지, 왜 숨어 지내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대강당에는 민지의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전설적인 영웅의 귀환을 알리는 벅찬 감동이 울려 퍼졌다. 대강당의 소란이 진정되자 김만덕 노인의 잃었던 존엄성은 마치 태양처럼 다시 떠올랐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초라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영웅, 김만덕 장군으로 모든 이들의 눈앞에 섰다. 이현우의 아버지인 이 회장과 그의 오랜 숙적 최 국장은 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이 회장은 오디션 조작, 심사위원 매수,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기밀 유출을 시도한 최 국장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될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한때 그를 따르던 이현우는 공포에 질린 채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다. 박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벌벌 떨며 김만덕 장군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장군님, 송구합니다. 제가 이 회장의 압력에 못 이겨 정말 죄송합니다. 김만덕 장군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 교장을 응시했다. 죄는 죄다. 당신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팔았다. 당신의 죄는 법이 심판할 것이다. 박 교장은 결국 해고되었고 학교는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그의 행동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규탄받았다. 민지는 오디션에서 빛나는 연주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천재성에 압도당했다. 조작된 곡을 극복하고 자신의 곡을 연주한 그녀의 용기는 더욱 빛났다. 결국 민지는 만장일치로 오디션에 합격했고 세계적인 명문 음악 학교인 민국립음악 예술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받았다. 이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다. 민지의 재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자 그녀의 미래가 활짝 열렸음을 의미했다. 며칠 후 김만덕 장군은 박진철 장군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 장군은 깍듯이 경례하며 김만덕 장군을 맞이했다. 장군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김만덕 장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감돌았다. 박 장군, 덕분에 내 손녀가 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군. 박 장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의 헌신은 국가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장군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국가안보고문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군님의 지혜와 경험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만덕 장군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영웅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시간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남은 생을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박 장군이 경청하는 자세로 물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민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 나처럼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내 이름이 아닌 민지의 이름으로. 박 장군은 감동 어린 눈빛으로 김만덕 장군을 바라보았다. 장군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로서도 마땅히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김만덕 장군은 민지와 함께 오랜만에 단둘이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상 위로 온기가 가득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과거를 몰랐어요. 늘 부족한 저를 위해 노인은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야,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네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단다. 이제 할아버지는 너 때문에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꿈을 향해 마음껏 날아오렴. 할아버지가 늘 옆에서 지켜줄게.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깊고 진솔했다. 김만덕 장군은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민지를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과정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과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평온함 속에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만덕 노인이 아닌 김만덕 장군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더 이상 반지하방에 갇혀 지내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자의 당당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국가안보고문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깊은 통찰력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의 조언은 늘 핵심을 꿰뚫었고 젊은 장교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를 존경했다. 손녀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빈국립음악예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깊은 감동과 함께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할아버지 김만덕 장군과의 특별한 유대에 찬사를 보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늘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콘서트에는 언제나 김만덕 장군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손녀의 연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김만덕 장군의 뜻에 따라 설립된 민지 재단 타쉐로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예술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장군 자신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직접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어느 가을날, 민지재단에 새로운 예술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이 예술을 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다. 김만덕 장군은 수많은 인사들과 시민들 앞에서 개관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찼고 그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이 좌절될 뻔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의 손녀 민지가 그랬듯이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 공간이 존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수줍게 다가와 김만덕 장군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소녀는 민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였다. 장군은 따뜻한 미소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녀의 눈빛은 민지의 어린 시절처럼 맑고 총명했다. 장군의 마음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차올랐다. 개관식 후 김만덕 장군은 민지와 함께 도서관의 한적한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장군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반지는 더 이상 숨겨진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용기와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삶의 고귀한 품격을 상징하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민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김만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민지야, 내 덕분에 할아버지는 진정한 봄을 맞이했단다. 이 모든 것이 너의 웃음에서 시작되었어.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할아버지의 남은 사명이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한 아이는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툴지만 즐겁게 활을 긋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롭게 피어나는 꽃본골이 같았다. 김만덕 장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희망과 평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좋은 일들의 서막이었다. 채널 구독 누름과 좋아요 남는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